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방금 뛰고 왔는데요. 제가 새로운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네, 뭐냐고요? 네, 대략 한 2024년에 한 5월경, 그러니까 봄에요. 5월경에 한 달 정도 미국 전역을 갔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왜 2024년도를 갔다가 이렇게 정했냐 그러면 제, 제 인생의 마지막 50대를 갖다 5학년을 이제 마치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도를 선택했고요. 제가 봄 5월경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7, 8월 달은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경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을 갖다가 선택을 했고요. 한 달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돈을 받고 가는 휴가를 갖다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갖다가 제가 작정을 하고 미국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65세쯤에 은퇴를 할 생각인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 RV를 사가지고 한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1년간 여행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 살지 미국에 계속 살지 이걸 결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제가 이제 한 달간 여행을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은퇴 후에 1년간 여행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예비 여행 아니면 여행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네, 아마추어 철학자인 저는요, 여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주체인 여행자가 객체인 여행지로 시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 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행의 3요소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행자, 그 다음에 여행지,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 수단.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잘 준비하면 보람차고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행자가 미리 준비할 것을요, 세 가지로 나누면 경제력, 체력, 정보력,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력은 뭐 딴 거 없죠. 그 여행 경비를 갖다가 잘 만들면 될 것이고요. 체력은 뭐 이렇게 건강과 기본적인 체력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집사람과 이미 상의를 했는데요. 한 5시간 정도를 갖다가 걸을 수 있는 체력. 그래서 무슨 뭐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뭐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 실제로 그 트레일을 걷고 실제로 대자를 갖다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를 하기 위해서는 5시간 정도를 갖다가 걸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력이 되겠죠. 정보력은 뭐 기본적으로 여행지에 대한 뭐 주로 제가 내셔널 파크를 돌 거니까 내셔널 파크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RV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RV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모든 정보를 갖다가 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알차고 보람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행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할 거 생각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행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 중심으로 해서 돌 건데요. 뭐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7개에서 10개 사이 정도의 국립공원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돌아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뭐 요세미티, 그 다음에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그럼 뭐가 있을까요? 데스밸리, 뭐 그 다음에 자이언트 캐년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스베가스도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둘러볼 건데, 그 여행지, 그 지역의 그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여행 일정을 짜는데, 스케줄을 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잘 미리미리 공부한 만큼 알찬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자와 여행지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이동수단 있죠. 이동수단, RV, Recreational Vehicle. 이 RV를 갖다가 어떻게 렌트하는지, 네, 어떻게 렌트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RV를 렌트하는 비용이 이 여행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RV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요. RV를 갖다가 아주 가성비 있게, 아주 알차게,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RB를 갖다 구입이 아니죠. 렌트하는 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는데요. 뭐 준비할 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행 스케줄 뭐 그런 일정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과 어떻게 이제 5시간 걸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립공원의 어떤 뭐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 국립공원 사이트가 있거든요. 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캠핑장을 어떻게 이제 찾는지 그런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RB를 갖다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RB를 갖다 구입이 아니고 렌트하는 방법, 어떻게 싸게 사고 어떤 정보를 갖다 검색하고 어디를 들어가고 그런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공부한 대로 그런 걸 영상을 만들어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고 또 미국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여행과 관련이 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형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 미국의 기후에 따른 또 그런 자연재해의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위치도 있죠. 그다음에 미국을 상징하는 게 국기죠. 미국 국기가 어떻게 변천해서 오늘날 국기로 되었는지 그런 변천사 뭐 등등.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들 있죠. 그런 것들 갖다가 좀 중심으로 해서 만들 텐데요. 그러니까 첫 시간이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국기가 어떻게 변천돼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것으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기는 아메리칸 플래그라고 그러고 US 플래그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국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블루 바탕에 스타가 50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줄무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지금 현재는 5개 오각형 별이잖아요. 그래서 5-point star인데, 근데 예전에는 6-point star도 있었어요. 그렇게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해서 지금은 오각형으로 이렇게 별들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50개의 별들이 50개의 줄을 갖다가 의미하는 걸 다 아시죠? 근데 요게 13개의 줄무늬는 뭘까요? 네, 그건 바로 뭐냐면, 미국 독립의 기초가 되는 미국 13개의, 북동부에 있는 13개의 주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줄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50개의 주, 13개의 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국 국기의 닉네임을 보면요. Stars and Stripes 있잖아요. 요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미국을 국기를 갖다가 성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자로 번역된 것 같아요. 이게 stars, 이게 별이잖아요. 별성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조라는 것은 어떤 무늬, 마디 이런 거잖아요. 이거 stripe 이거 갖다가 요걸 갖다가 조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조, 깃발 아직 기자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그런 역사를 갖다 가지게 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기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동인도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의 깃발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동인도 회사의 깃발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닮았죠. 여기 이제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바로 전에 썼던 그런 깃발의 모양인데요. 보세요. 거의 흡사하죠. 카피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기본적인 뭐냐면 이게 바로 영국의 깃발이죠. 영국의 국기 깃발에다가 이런 줄무늬가 있는 형태를 택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독립하기 전에, 바로 전에 모습으로 이런 깃발을 보면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약간 다른데, 여기는 네 번째가 짧잖아요. 여기 네 가지 다른데, anyway,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깔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기본적 색깔, 그래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걸 보면요, 독립하기 바로 전 단계인데, 미국은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하기보다는 자치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반증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영국 정부 왕에게도 충성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하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카우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정치적으로 행사하려는, 다스리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뭐냐면, 동인도 이제 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깃발은 동인도 회사의 깃발을 많이 따랐고 영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할 당시에요. 특별히 이게 국기에 대해서 뭘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몇 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양한 깃발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77년이 되면요, 이런 플래그 레지레이션의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요. 뭐, 대략적인 규칙은 뭐냐면, 13개의 그 별을 갖다가 상징해서 그 13개의 동북의 그 독립의 기초가 된 주들이 있잖아요. 13개.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프, 줄무늬를 갖다가 똑같이 13개를 한다. 요 정도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별의 모양도 보죠. 이건 오각형이잖아요. 여기는 육각형이고요. 줄무늬는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요 안에 형태도 많이 다르죠. 네, 동그란 거 원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13개의 주가 있다가 점점점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4개의 별이 생기고 그러면 줄이 이 줄무늬가 이 스트라이프가 14개로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점점점 많아지면 또 이게 점점 별이 많아지고 줄무늬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생각도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13교주가 독립의 원천이었잖아요. 오리지널한 13교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리스펙트하고 그게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안에 별들의 개수는 늘어난 주대로 늘어나지만 여기 줄무늬 13개는 그 애초에 미독립의 기초가 되었던 13교주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막 늘리다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아서 13개로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약간 또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특히 중국,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국기를 갖다가 플라워 플래그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플라워 플래그.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중국말로 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화기가 되고요. 중국말로 하면 제가 중국말 할 줄 아니까요. 후아치가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별들 모양하고 이런 거 갖다가 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깃발을 미국의 깃발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꽃을 연상한다.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보면 as beautiful as flower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이 미국의 깃발을 보고 그러니까 flower flag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을 통할 때도 남부군, 북부군의 이제 이게 표지가 이제 약간 달랐죠. 그런 것도 있을 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에 애초에 이런 식으로 영국 깃발에 들어간 상태에서 줄무늬 있는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75년대 그러니까 1776년 독립했잖아요. 고전에 이런 식으로 써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1977년도 마찬가지고 13개에다가 13개의 줄무늬가 있었는데 그 별 13개 모양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게 뭐 벌몬트, 이제 켄터키, 테네시 주들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처음에는 별들이 많아지는 만큼 옆에 이 줄무늬도 많아졌는데 더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모양도 안 좋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애초에 13개 주의 어떤
독립 당시 있을 때 13개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줄은 13개의 줄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도 변해요. 보세요. 이런 별 모양도 있고요. 또 별에 이렇게 이걸 배열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에 몇 줄이 있고 두가 몇 개 들어가냐. 그럼 그 수에 따라 가지고 배열 방식도 막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마지막 두 번째가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알래스카를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와이를 갖다가 마지막에 편입을 해서 주로 만들면서 이제 50개의 주, 그리고 이 50개의 주, 13개의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50이지만 더 미국의 주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US 테리토리, 미국 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푸에르리코 같은 경우 뭐 등등 여러 가지 미국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 안에서 주가 이게 파티션,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분해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주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약간의 그런 법제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비토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통과되지는 못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 박스에가 그대로 있고 여기 13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줄이 있는 거, 이 박스에는 미국 주를 대표하는 요 형식은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미국의 많은 이제 이런 변화들을 갖다가 주의 개수에 따라서 변화를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깃발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